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새해 인사드립니다. 출발 성공 투자 이혜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푸른 용의 해, 갑진년이 됐는데요. 또 새해를 맞이한 만큼 모두 다 값진 수익들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용의 기운처럼 여러분들의 수익도 치솟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진년엔 값진 수익 저희 MTN 출발 성공 투자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정 앵커와 저도 이렇게 붉은 의상으로 맞춰 입어봤으니까요. 작년 한 해 우리 증시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함께 보시죠. 자, 코스피와 코스닥 2022년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022년 25% 하락세를 그렸고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로 2022년 한 해 동안 34%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3년 한 해 동안 이 낙폭을 모두 회복했을까요? 일단 양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동안의 낙폭을 회복을 모두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 투자자들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한 해였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피 밴드를 보시면 2022년 1월 2일 개장 당시에 2249포인트, 2250선도 무너진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19.3%, 20% 가까이 오른 결과 2655포인트 선에서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683포인트 선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860포인트 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승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이참에 한번 밝혀보는데 코스피는 9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난 한 주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연말 들어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적으로 높아진 것이 계속되는 산타랠리를 이어갈 수 있었던 주된 원동력이었고요. 거기다가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가 새롭게 또 계속해서 포착이 되면서 환율이 하락세를 그린 점도 외국인 수급에도 도움이 함께 됐습니다. 자, 일단 지난 목요일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같은 헬스케어,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8일부터 시작이 되죠. 그 기대감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이어질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셀트리온은 이제 3사 합병 법인이 출범을 합니다. 1월 12일에 상장이 될 예정인데 셀트리온 그룹주들 계속해서 상승 랠리 이어나가게 될지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지난 목요일 좀 증시에 충격을 전반적으로 안겨줬던 종목이 바로 태영건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한 종목이 하루 동안에만 24%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워크아웃에 대한 충격이 건설주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은 아닐까 약간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정부가 발빠르게 나서면서 건설주 전반적으로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PF 리스크는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지난 한 해 롤러코스터와도 같은 장세였습니다. 주가 조작 사태가 있었고요. 거기다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PF 리스크가 연말에 고개를 드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가 그 어느 때보다 폭발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2차 전지 열풍이 시장을 이끌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거기다가 테마주도 빠르게 순환을 하면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바삐 움직이지 않고는 수익을 얻기 힘든 장세이기도 했습니다. 자, 수급은 잠시 후에 외인 수급과 함께 올 한 해는 어떤 업종들 지켜보면 좋을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거래대금과 IPO 시장을 살펴보게 됐을 때는 거래대금이 7%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코스피를 역전하는 모습도 올해 포착이 됐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IPO 시장이 좀 살아났다고는 하는데 전체 공모액 자체는 좀 줄어드는 모습도 보여줬던 한 해였습니다. 자, 새해 바뀌는 것들도 한번 쫙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한 해 동안 주가를 투자자들을 참 많이 울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차익 결제 거래 CFD 계좌로 인한 연일 하한가 랠리였고요. 거기다가 통정 매매로 인한 주가 조작 사태도 역시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매도의 경우에도
이제 정말 제대로 금지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높은 와중에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금지 조치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바뀌는 것들 총 6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초창기 불건전 요건을 시행한다라는 것인데 이게 제2의 영풍재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풍재지가 800%가량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어떤 펀더멘탈 상의 뚜렷한 변화 없이 우상향을 그리는 종목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그 중에서 1년 주가 상승률이 200%가 넘는 종목들 중에서 상위 10개 계좌가 얼마나 매수를 많이 관여하고 있느냐. 만약에 그 관여율이 높게 점쳐지게 된다면 초창기 불건전 요건을 시행해서 시장 경보를 발령하겠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올해부터 또 바뀌는 부분이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매매 거래 정지도 가능해집니다. 투자 경고 종목 또는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매매 거래 정지가 가능해지고 위탁 증거금 100% 징수, 신용거래 제한도 가능해진다라는 점 오늘부터 시행되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영문 공시가 기업의 자율 선택에 의한 것이었는데 자산 10조 원 이상의 기업들은 영문 공시도 의무화되고요. 여러 가지 바뀌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오늘 투자 때부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에서 올 한 해를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쏠림과 테마였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2023년의 주가 상승률 순위를 정리해 보니 8개 종목 중에서 2차 전지와 의료 AI 종목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2차 전지 종목으로는 포스코 DX, TCC 스틸, 에코프로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의료 AI 종목으로는 JLK, 뷰노, 루닛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의료 AI와 2차 전지 종목들, 특히 코스닥의 큰 상승을 이끈 주된 동력이기도 했는데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포스코 DS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이전 상장이 이루어지니까 이 이슈는 잠시 후에 또 진만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KM7이라는 명명을 또 같이 내놨습니다.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지수 상승보다 훨씬 더 큰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시장에 어떻게 보면 멱살을 끌고 갔다라는 표현도 맞을 것 같은데 KM7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의 M7은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반도체와 2차 전지로 크게 나뉠 수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연간 상승폭을 보니까 삼성전자는 41%, SK하이닉스는 80%가 넘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는 사실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하락으로 마무리를 하긴 했는데요.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은 각각 80% 넘는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코스피가 20%가량 상승하는 동안 코스피의 M7 종목들의 평균 상승을 집계를 해보니까 40% 넘는 상승폭을 보이더라라는 것도 함께 확인이 됐었고요. 코스닥 종목의 M7은 크게 3가지 섹터에서 나옵니다. 2차 전지, 의료AI, 로봇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상승폭 자체도 굉장히 무섭죠. 다만 2차 전지 종목들의 경우에는 연간으로는 물론 수익이긴 합니다만 최고점 대비 연말에는 소폭 떨어졌다라는 점이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아쉬웠던 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쏠림과 테마 두 번째 모습입니다. 올해 급등을 주도했던 2차 전지주가 사실 거래대금이 폭발했던 7월 26일 오후를 기점으로 매도 폭탄을 맞으면서 시장의 충격도 상당히 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급등하는 모습을 지켜본 투자자들로서는 다음 급등 테마로 내가 어떻게 수익을 얼마나 누릴 수 있을 것이냐 쪽으로 시선이 옮겨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7월 26일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테마가 바로 초전도체였습니다. 자, 그런데 초전도체 이후에 중국 단체 관광, 맥신, 후쿠시마 오염수, 또 럼피스킨이라던가 여러 가지 테마들이 순환했던 그 주기를 살펴보니까 일주일도 채 되지 않더라. 그만큼 상당히 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됐던 한 해였다라고 또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포의 외인 구단, 외인들은 우리 시장에 올해도 들어와서 조금 더 많은 종목들에 관심을 갖고 수급을 긍정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까요? 외인 수급과 코스피는 동행 또는 선행한다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외인의 거래대금 비중이 월 단위로 16.8%인데 개인의 거래대금 비중은 사실 68%로 외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외인의 수급이 코스피 지수와 동행 또는 선행하는 그 모습을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요. 동행하는 날, 외인 수급이 올라가는 날 코스피가 상승하는 모습이 63.1%로 나타났고요.
코스닥과는 65.7%의 연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2024년 캐스팅 보트는 외인 수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을 여러 증권사에서 내놓고 있는데요. 팬데믹 이후에는 사실 외인들이 순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우리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빠져나갔고 지수의 하방 압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6월부터 5개월 연속 계속해서 순매도세를 보이면서 외인 자금이 언제 들어올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사였는데 11월부터 순매수 전환을 했고 그리고 2023년 8월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최저에서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외인들의 수급이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환율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국내 주요 증권사에서 2024년 환율 전망 내놓은 것도 함께 보시죠. 하단 전망은 1227원 7전으로 제시를 했고요. 상단 평균은 1350원 선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환율도 함께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 전망과 함께 계속해서 외인 수급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업종별 외인의 누적 순매수액이 과연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가도 짚어봤습니다. 외인들의 누적 순매수액이 늘고 있는 업종, 반도체,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기계와 조선, 자동차 쪽, 금융주도 은행, 증권, 보험 지속적인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업종별 지분율에서는 금융주는 보험의 지분은 증가했는데 은행과 증권 쪽에서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체크포인트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누적 순매수액에 상승할 수 있는 섹터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지분율을 통해서도 소재 쪽, 중국 소비재 쪽은 올해 전망에 있어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점쳐볼 만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큰 상승폭을 보여줬던 섹터였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OEM에서는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고 증권사에서도 길진 않지만 조금은 매서운 겨울이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함께 내놓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거래대 금액 폭발과 함께 2차 전지 종목들이 조금씩 고개를 꺾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에셋에서는 2024년 2차 전지 종목을 본다면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라는 이야기에 테슬라 관련된 종목 또는 LFP 관련된 종목 또는 신기술, 전고체 배터리 같은 신기술을 갖춘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접점에 있는 종목으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을 고르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2차 전지 미래에셋의 탑픽이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원샷 함께 보시죠.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마감입니다. 우리 시장은 금요일에 쉬었지만 미국 시장은 금요일에 그대로 이어졌는데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9주 연속 상승세는 멈추지 않았고요. 다우존스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한 해였고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코앞에 두고 또 한 번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마감도 함께 보시죠. 3.87% 선에서 마감이 됐는데 2023년 초 수준으로 결국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국채금리에 울고 웃었던 한 해였는데 마무리는 결국에 회귀를 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고요. 나스닥 100도 상승세가 굉장히 무서웠는데 무려 한 해 동안 54%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1999년 닷컴 버블 이후에 최고의 1년을 보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나스닥 100의 상승세가 얼마나 더 이어질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올해 키워드는 대선, 금리, 경기 이렇게 세 가지를 꼽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 올해 대선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나라도 총선이 곧 있을 예정이죠. 거기다가 금리는 지난해에 이어서도 올해 과연 언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를 가지고 화두가 되고 있고요. 경기는 연착륙 여부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2024년 전망의 평균치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각 IB별 S&P 500의 밴드 상단을 정리해서 잠시 후에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유가는 2020년 이후에 처음으로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각국의 감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는 점이 우리에게 어떤 점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엔비디아는 중국 게임용
저사양 칩을 출시하겠다라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0.4%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구글은 비공개 검색 사용자들을 몰래 추적했다라는 부분으로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50억 달러 합의에 이르렀다라는 소식과 함께 0.4% 하락을 했습니다. 전기차 스타트업 피스컨은요, 4분기의 배송이 분기별로 따졌을 때 무려 300% 3배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소식과 함께 15% 넘는 상승폭을 기록을 했던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증시 주요 지수 지난 한 주 동안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는 상승으로 나스닥은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지난 1년 동안에는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다우존스 지수는 최고의 1년을 보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무려 한 해 동안 14% 넘는 상승폭을 기록을 했고요. S&P 500이 24%, 나스닥은 44%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연말에는 러셀 2000 중소형주도 상승 랠리에 가세를 하면서 15.78%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이미 M7 종목들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24년에는 중소형주의 상승세가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는 IB들도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자, 아시아 주요 증시 보시면요. 중하권 증시는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일본 증시는 우리 증시를 웃도는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인도도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18%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2023년의 전망의 승자는 톱니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톱니가 1년 전에 S&P 500이 4,750포인트 도달할 것이다 라고 전망치를 내놓은 바가 있는데 실제로 그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024년의 전망치도 상당히 높게 잡았습니다. 5,200포인트 전망을 하고 있는데 금리라던가 주담대 금리가 낮아지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고 경기가 탄탄하게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근거와 함께 5,200포인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는 섹터는 소형주가 잘 갈 것이다. 앞서서 러셀 2000 말씀드렸듯이 소형주 쪽을 좋게 보고 있고요. 금융과 산업재 IT 쪽도 우리가 지켜볼 만한 섹터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IB의 S&P 500 목표치 각각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4,200부터 5,200까지 다양하게 좀 넓은 밴드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과연 2024년 말에는 어떤 IB가 전망과 관련해서 웃을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일정,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나오는 고용지표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FOMC 의사록, 그리고 각국의 제조업 PMI 경기지표가 함께 나옵니다. 오늘 우리 증시 10시에 개장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포스코 DX의 코스피 이전 상장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미국의 졸트 보고서가 0시에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12월 고용 동향 보고서를 포함해서 실업률까지 고용의 지표들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함께 지켜볼 수 있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한 해 그리고 미국 증시까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미국 증시는 한 해 굉장히 화려하게 보냈고 우리 증시도 2022년의 낙폭을 상당 부분 회복을 해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제 과연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들을 볼 것이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국내 이제 2024년 전략들 오늘 챙겨볼 텐데요. 늘 이맘때 우리가 봐야 한 건 바로 코스피 밴드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들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2024년의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될 텐데요. 지난 12월 28일에 코스피는 2655선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지금 이렇게 다수의 밴드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 우선은 보시는 것처럼 상고하저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코스피 지수의 밴드 하단은 1900선이고요. 대체적으로 지금 2200에서 2300선에서 저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00에서 2800까지 나름 좀 대거 포진이 되어 있고 BNK투자증권에서는 3137선 그리고 대신증권에서는 3000선까지 최고점을 잡는 등 이 3000P를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밋빛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연준이 올해는 금리를 3번 정도 인하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고요. 미국의 대선 같은 정책적인 변수에 따라서 상반기에는 증시가 좀 괜찮은
괜찮을 것이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재료가 소멸이 된다면 하반기에는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도 있지만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그렇다면 갑진년을 이끌 섹터로 어떤 쪽을 뽑고 있을까요?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리서치 센터장 11인의 추천 업종을 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지만 이 11인 중에서 총 9명이 반도체를 외치고 있고요. 6명이 바이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도 반부문, 바부문 이렇게 민영 앵커가 여러 차례 브리핑을 해드리기도 했고요. 저희가 워낙에 다양한 테마와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도 투자뉴스 시간에 여러 차례 브리핑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콘텐츠, 엔터 쪽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좀 우려가 되는 업종은 화학이나 철강 같은 경기 민감주 쪽이 될 텐데요. 여전히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들어서 이쪽에 있어서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PF 관련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종에 대해서도 좀 피하자라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도 섹터 중에서 반도체와 바이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황이 확실히 이제 개선이 된다라고 하죠. 지금 반도체는 다시 또 사이클에 재진입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 작년에 반도체 수출액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 가까이 감소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1분기에 저점을 찍고 수출이 개선되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고요. 반도체 수출이 15개월 만에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긍정적인 추이들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요 기업들이 감산에 나서면서 지금까지 재고들이 소진될 대로 소진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출 단가도 회복이 되고요. 메모리 반도체, 디램이나 낸드 쪽도 전 분기 대비해서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AI발 수혜, 이 AI가 쏘아 올린 공해 효과가 굉장히 큰 상황이죠. 신먹거리 쪽에서도 HBM 부터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CXL까지 영토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섹터에 얘기하면서 이 AI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올해도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세가 뭐니 해도 반도체인 만큼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전략을 좀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는 정말로 구만전자를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전 거래일이었죠. 그러니까 12월 28일에 삼성전자가 78,50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연말에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었는데 6거래일 내내 이렇게 신고가를 찍다 보니까 8만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넘어서 증권가에서는 9만전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외국인들이 4년 만에 매수 우위로 돌아섰고요. 통계 집계 이후에 최고액인 16조 7천억 원가량을 순매수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눈에 띄는 모습이었고 외국인들의 보유율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증권가의 평균 목표 주가는 9만 원대라는 부분도 짚어보겠고요. 또 삼성전자가 AI 기능을 탑재한 갤럭시 S24 조기 공개한다고 하죠. 1월 17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는데요. 이건 이제 주주총회가 있는 3월이나 4월쯤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할 만한 배당 관련된 이슈 있는지 체크해볼 필요 있겠고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2년 연속으로 순매수하고 있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실적에 대한 눈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우선은 전년보다 360% 늘어난 영업이익을 올해 기록할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바이오가 될 텐데 정말 바이오 이제는 사도 괜찮을까요? 바이오? 이런 브리핑도 많이 전해드렸었죠. 금리 하락 신호에 따라서 강한 반등세를 보여준 게 바이오였습니다.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2달가량 이쪽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확인이 됐었고요. KRX 300 헬스케어와 KRX 헬스케어 같은 경우 26% 이상의 상승세를 2달 동안 나타내면서 전체적인 지수 중에서 이쪽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만큼 연말은 바이오가 주도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것은 실적에 대한 개선이 없는 종목들은 좀 추려낼 필요가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같은 종목들 2조 원 이상의 기술 이전 계약 체결하면서 12월 들어서 40% 넘게 올랐고요. 오늘 진만쌤 출연하시는데 진만쌤의 종목이기도 했죠. 그리고 FDA 승인 기대라던가 비만 당뇨 치료제, 알츠하이머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모멘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ADC 기술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3, 4월에 학회 일정 앞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지금 사실 2달 동안 이쪽에 오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되겠습니다. 이 이슈를 앞두고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우리가 1월에는 이 이슈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어떻게 좀 전략 세워봐야 될지 오늘 얘기 나눠보겠고요.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추려볼 필요가 있겠죠. 이 중에서도 앞서 얘기 드렸듯이 실적에 대한 개선이라던가 뚜렷한 뭔가 성과가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기술 이전과 관련한 이력이 있는 쪽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2015년에 한미약품, 2018년에 유한양행, 그리고 종근당과 대웅제약 같은 경우 작년에 기술 이전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쪽을 보면 좋은 것인지 잠시 후에 종목에 대해서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앞서 얘기 드렸듯이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좀 신중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죠. 그 이유는 상고 하저이기 때문입니다. 하반기에 대해서도 대응을 좀 해야 될 텐데요. 대선이 있는 해에는 주가가 통상 9월이 고점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하반기에 정말로 이 정책의 효과가 소멸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대외 리스크가 나올 수 있고 2025년의 증세 이슈도 좀 하나의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짚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달러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난해에는 환율이 1220원에서 1363원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약달러 예상을 하고 있어요. 1300원을 하회할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4분기에는 더 내려갈 것이다라고도 얘기가 나옵니다. 달러가 다소 약세일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지만 중국의 경기 회복 지연이나 이러한 부분들 봤을 때 그 하락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러한 부분들까지 함께 고려하면서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새해 증시 일정 1월에 좀 중요한 이슈들만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첫 거래일이고요. 개장은 10시고 장 마감은 평소와 똑같이 오후 3시 반이다라는 부분 짚고 가겠습니다. 포스코DX 코스피 이전 상장일이고요. LS전선아시아는 LS에코에너지로 사명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CES 2024가 되겠고요. 또 이외에도 한은금통위부터 미국의 여러 가지 물가지표 발표도 있고 1월 15일에는 미국의 공화당 대선의 경선이 시작됩니다. 또 이후에도 어닝 시즌이나 FOMC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간 통해서 꾸준히 올해도 열심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정 앵커와 함께 2024년 미리미리 좀 궁금해할 만한 점들을 모두 짚어본 것 같은데 이제 진만쌤과 함께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지 함께 짚어보시죠.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첫 거래일을 맞아서 어떻게 투자 전략 짜보면 좋을지 주식명가 MTNW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진만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한 해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계좌에 도움이 되는 이제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만쌤과 함께 값진 수익, 값진 연애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짜가야 될까? 전반적인 2024년 증시 전망 궁금하고요. 특히 포스코DX 이전 상장과 관련해서 포스코DX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 부분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이 좀 유효할까요? 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24년도 자체는 이제 작년에 비해서 난이도 자체가 훨씬 더 좀 이제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코스피 상단 밴드는 2,600과 2,900, 그다음에 코스닥 밴드 같은 경우에는 850과 930. 일단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상반기 정도의 뭐 상고 하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상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좀 중간 정도의 적당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수의 하단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좀 지지가 될 것이다. 즉 바이더 딥이죠. 여기서 밀릴 경우에는 오히려 찬스로 매수의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난이도 자체가 많이 낮고 이제 섹터별 이제
주가의 조정보다는 섹터별로 강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ETF도 많이 상장을 하게 됐는데 이런 ETF의 성장이 섹터별 이제 하락은 어느 정도 이제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수의 어느 정도 하락은 막아주는 그런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또 깜짝 이벤트가 있죠. 미국 대선 이벤트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와 어느 정도 이제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한국 시장.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수출 데이터도 이전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하단부가 강력히 지지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가 제공이 되고 또 깜짝 이제 상승이 또 어느 정도 동반이 될 수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뭐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고 지금 이제 올해 한 해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너무나 이제 무리한 베팅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가 제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 이제 금리 인하 이제 그 시즌 맞춰서 한 번 정도의 강한 조정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그 조정 기간만 잘 버티는 즉 조정 때 쓸 현금만 여러분들이 확보를 해 놓는다라고 하면은 많은 기회가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참고하셔서 24년도에도 돈 많이 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2023년 정말 하반기에는 빠른 테마 장세가 이어지면서 혼란스럽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안정적으로 하방은 지지를 해주면서 오름세를 보여주는 증시 예상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스코 DX 이전 상장 관련해서 오늘 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오늘 사실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이제 자금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는 이제 윗꼬리가 남기면서 내려와서 이제 음봉이로 전환됐다가 조정이 있고 다시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일단 또 당연히 패시브 자금들이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구간들에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미 이제 주가 상승은 너무나 좀 과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스코 DX 갖고 계신 분들 오늘 이벤트성 이슈 제가 지난주에 어느 정도 매도해 보이시라고 하고 오늘 일단 이벤트를 맞이하실 분들께서는 오늘 이제 굳이 먹을 자리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오전에 어느 정도 이제 매도 포지션 잡으시고 또 어느 정도 적정 지지 구간에서 지지가 있어서 그 이후에 상승이 또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일단 매도 포지션 잡고 오늘 코스피 이전 상장하는 포스코 DX 한번 보시면 좋을 거고 이게 설레가 또 남기 때문에 이제 이어서 이제 이전 상장하는 종목들이 비슷한 결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비슷하게 또 코스피 이전 상장하는 종목들 위주로 컨택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포스코 DX 사실 8월 24일, 9월 7일 진만쌤의 유망주로서 이미 수익을 누려봤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 상장이 확정이 되면서 오늘 또 옮기게 되는 만큼 이제 포스코 DX를 보시기보다는 그 다음 이전 상장 종목들을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 함께 받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구만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풍겨나오고 있는 삼성전자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그래도 연말 들어서 점차적으로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한 해 상승폭도 40%가 넘게 기록을 해줬고요. 주변에서도 8만전자 언제 가냐, 9만전자 언제 가냐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저도 이제 이제 본전 오신 분들이 꽤나 많아가지고 이제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이제 좀 더 사야 되나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상반기 때 이제 뭐 디램 쪽 이제 반도체 부분들의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이 구만전자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보는데, 일단 당장 뭐 3월 이제 4분기 실적 발표에는 좀 힘들 것 같고, 일단은 오전 이제 상반기 때는 85,000원 정도의 주가를 좀 예상을 해보고요. 하반기 때 이제 적자에서 흑자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한 번 정도 구만전자를 충분히 가야 볼만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일단은 전반적으로 사이클 자체가 이전보다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가전도 그렇고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만한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 보유 사실 지금 실제로 신규 매수하기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게, 그래봐야 8만전자 해봐야 10% 정도의 상승률이 있는데 여기 10% 오를 때 다른 이제 하단부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뭐 템버거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 뭐 이제 100% 오르는 종목도 있고 충분히 많을 거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평균 나가 정말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유하고 계셔도 되고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기대 수익률 자체가 그리 높지만은 않는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서 내가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안정적으로 갖고 가고 싶으시다 분들께서는 가져가셔도 좋지만, 일단은 저는 밴드권 하위에 있는 하단에 있는 그런 종목분들이 지금 현재도 좀 주가 상승률 탄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구간에 진입이 되어 있고 구만전자 올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고대하셨던 구만전자에 대한 기대감, 올해 하반기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급등을 노리고 들어가시기보다는 좀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공략해 보시면 좋겠고, 그 하단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보다 큰 수익률을 누려볼 수 있는 종목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또 진만쌤께서 소개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특히 하반기에 기대감을 안고 그리고 특히나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또 포착이 되면서 상당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월 달엔 어떻게 될까 그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고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올랐는데 이제 일정이 임박했단 말이죠. 어떤 대응이 좀 유효할까요? 네, 항상 그랬습니다. 소문난 단체에 먹을 거 없다. 이제 이게 바이오의 가장 큰 대입이 되는 구간들이 많은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레고캠바이오가 신약 수출을 함으로써 이제 기대감들이 막 소유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이제 그런 이제 로또를 노리기에는 사실 이제 새로운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 주 정도에 어느 정도 이제 바이오 쪽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그만큼 순환매가 빠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 분명히 또 다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질 거고요. 그 이제 그런 이제 위험감을 좀 이제 이후에 기술 수출을 노려보자 이런 이렇게 전략을 짜시는 것보다는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매도 포지션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신약 기업들의 좀 주가 상승이 좀 탄력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관련된 기업들, 즉 이제 기술 수출 관련된 그런 이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올랐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바이오시밀러 기업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은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주가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업에 대해서 측에서는 조금 더 갖고 계셔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만 당뇨 같은 좀 타이트하게 좀 빠르게 회전에 있는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이제 10% 이제 수익 보고 팔았다가 다시 하단부에서 재공략 이런 이제 전략을 짜 보셨을 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수익이 날 것 같고요. 일단은 신약 기업에 대해서는 이번 주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 즉 당장 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정도 어느 정도 적당히 이제 매도를 하시게 되면 굳이 이제 이벤트를 맞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나리오 매매 관점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제는 거의 단물이 좀 빠져가는 추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가 되겠고요. 진만쌤과 함께 사실 공략했던 종목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펩트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종목들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떤 대응이 유효할까요? 네, 일단은 셀트리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일단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보셔도 되고 사실 주가 레벨 자체는 훨씬 하단부입니다. 지금 신약 기업들이 오랜만에 신고가 형성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코로나 이전에 있는 주가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매출과 영업이익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주가가 좀 덜 갔던 기업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두 종목 같은 경우 조금 더 끌고 보시기 좀 바라겠고요. 마찬가지로 펩트론도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도입파가 나왔는데 여기서 팔지 마시고 조금 더 끌고 가셨다가 이번에는 한 번 정도 직전 고점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갔다가 이제 또 한 번 꺾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 탄력적으로 이제 대응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세 종목군에 대해서 조금 더 끌고 가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들 모두 오른다라기보다는 진만쌤께서 언급해 주셨던 펩트론이라던가 셀트리온이라던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은 일단 홀딩하면서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2024년 되니까 지금 뭐 각 증권사에서 유망 종목, 유망 섹터 선별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과연 우린 뭘 봐야 될까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진만쌤께서는 어떤 종목, 어떤 섹터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전반적으로 1월에 대한 전략,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큰 틀에 대해서 어떤 섹터를 관심 가져 보면 좋을지 제가 한번 고민을 좀 해서 왔는데요. 일단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제 신조어 나올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조어 나올 때 매번 이제 배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언론 매체에서 신조어 나올 때만 조심하시면 이제 될 것 같고, 일단은 저는 1월에 공약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CS 2024 관련주, 거기에다 반도체 기업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CS 2024에서는 저는 생성형 AI와 그다음에 XR AI 기기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현재 너무나 이제 보기 좋은 이제 그런 그림을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 CS 2024 관련주는 이제 생성형 AI와 그다음에 XR AI 관련주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번역에 대한 이제 바로 이제 즉시 번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최근에 이제 AI형 스마트폰도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플리토죠. 번역 관련돼서 이제 국내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플리토와 그다음에 XR AI 관련 기기로는 MP를 일단 우선적으로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CS 2024 관심주 두 종목은 플리토와 MP, 스몰캡 정도 한번 여러분들이 공략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1월에 반도체가 좋을 겁니다. 좋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구조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도 여전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공정인 하나마이크론과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팹리스 기업인 AD 테크놀로지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월에 뭐 주의 섹터는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만 조심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1월 자체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2월, 3월에는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반도체들이 사실 실적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적 시즌이 도래를 함으로써 이게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실적으로 전환이 안 됐을 때 이전에 한미 반도체가 그랬듯이 이제 실적에 굉장히 쇼크가 난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2월과 3월에 실적 발표 시즌 맞춰서 반도체는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너무나 바닥권인 OLED,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OLED를 2월에 관심주로 두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2월에는 OLED와 중장비 관련주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 2월, 3월에는 반도체는 한번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전반적으로 2024년도 탑픽은 이제 전반적으로 다 지켜봐야 될 구간들은 신재생 에너지가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이제 하나솔루션과 CS 윈드 같은 그래도 글로벌 빅 업체들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수혜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여러분들이 한번 정도 2024년도 좀 길게 보셔서 직전의 고점까지 한번 가볼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월에는 반도체 쪽 지켜보시면 좋겠고, 거기에 더불어서 XR, AR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쪽 종목으로 선익 시스템 같은 종목도 이전에 진만쌤께서 공략해 주신 바가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또 종목들 제시해 주신 부분 중에 플리토, NP 같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1월에는 종목들도 함께 짚어주신 만큼 조금 더 주의 깊게 반도체, 다만 주의할 점은 바이오 섹터다라는 이야기까지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 2, 3월에는 OLED 이제 더 이상 빠질 데가 없을 만큼 빠졌으니까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중장기 관점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또 그동안 많이 빠졌던 만큼 오름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제시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중요하게 볼 섹터는 어떤 섹터일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어떤 섹터 주의 깊게 볼까요? 네, 일단 중장비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수출 데이터들이 잘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또 슬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과 그다음에 모멘텀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중장비 관련주 같이 좀 이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캐터필러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오일선 타고 쭉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이제 국내 관련주는 좀 덜 간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진성 TC와 두산밥켓 우리가 다 아는 그 종목인데 적당한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왔고요. 1월에 공략주로 일단 이 두 종목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좀 가파른 종목은 아니겠습니다. 그래도 안정적으로 1월을 공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진성 TC와 두산밥켓 두 종목을 오늘의 관심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024년 첫날 개장일이라고 해서 진만쌤께서 참 여러 가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전망부터 월별로 지켜보면 좋을 섹터, 그리고 오늘은 또 중장비까지 진성CT, 두산밥켓 두 종목 선물을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도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진만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